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직무 현장 훈련 OJT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OJT라고 하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자,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고서는 회사에 들어가겠죠. 그럼 회사에 들어가면 막바로 여러분들 그 실무에 투입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자, 그럼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죠? 학사를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S전자에 취직을 했다. 다시요. 자,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 나는 뭐 L전자에 예를 들자면 L전자에 취직을 했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S전자와 L전자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S전자와 L전자는 서로 다른 기업 문화, 특성, 목표 또는 생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달라요. S전자와 L전자는 서로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이 학생이 여기에서 취직한 취업인으로서, 그죠? 직업인으로서 이 S전자에 맞는 이러한 특성들을 뭐 해야 되는 걸까요? 그죠?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L전자는 L전자에 맞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수를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이 학생이 S전자의 기업인으로 커나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받는 것들을 우리는 OJ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대부분 언제 일어나냐면 이 직무 현장 훈련은 뭡니까? 취업 초기에, 그죠? 초기에 실시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즉 기업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한번 유튜브에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겠습니다. 신규 사원, 여기 좀 업로딩이 좀 안 됐네요. 여튼 신규 사원 OJT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회사의 제반 사항과 기본 정책 및 자신이 담당해야 할 직무에 대한 지식, 기술, 근무 태도, 가치, 유한, 표준, 행동 유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가르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미래에셋이라는 기업에서는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인재 육성 신입 사원 OJT 사령장 수령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역시 기업에 들어갔을 당시에 신규자를 위한 훈련이구나라는 것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신규자를 위한 훈련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 밖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이것은 기업, 자, 그러면 이것은 기업 내에서 실시되더라라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이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S전자에 취업됐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 보겠습니다. S전자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무선사업부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 총무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뭡니까? 예산부, 기획예산부라고 합시다. 그냥 기획예산부 또는 뭐 인사부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당당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수평 조직이 있다고 합시다. 무선사업부 내, 이렇게 합시다. 자, 연구부, 연구개발부, 이 부서가 대략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우리는 느낄 수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봅시다.
이 총무부라든지 기획예산부, 인사부서는 그래도 뭡니까? 문과의 성향이 있을 수 있고, 쉽게 얘기하자면 연구개발부는 좀 이과적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연구개발부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화 특성, 목표, 생산물이 다르고, 총무부, 기획예산부, 인사부서도 여기도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크게는 이렇게도 나눠지고, 그죠? 이 기업 내에 연구개발부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총무부서도 다른 문화 특성, 목표, 생산부도 있고, 기획예산부도 그렇고, 인사부도 다르고, 각각 독특한 그들만의 가치관과 목표와 생산물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뭐가 됩니까? 오리엔테이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오리엔테이션이 결국에는 OJT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각 부서, 각 기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주로 신입 사원들한테 기업 내에서 실시되고 취업 초기에 다시 말하면 신입 사원들에게 실시되더라. 그죠? OJT는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2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교재 페이지 267페이지부터 하나씩 가보죠. 자, 첫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직무 현장 훈련은, 자, 줄여 말해서 OJT는 훈련을 받을 사람에게 작업 공간에서 규칙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작업 공간입니다. 그죠? 작업 공간.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은 물어볼 수 있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시 말하자면 연구개발부서에서는 교실이기보다는 연구소라고 할 수 있죠. 연구소 내에서는 아무래도 뭐 여러 기자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자재들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고 또는 어떻게 컴퓨터를 조작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총무부서와 기획예산부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이 다 달라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건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 봅시다. 연구부, 총무부, 기획예산부 서로 작업 공간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작업 공간 내에서 선임자가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뭡니까? 다른 작업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무 훈련이더라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부터 갑시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형식의 훈련이며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훈련과 코치를 받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작업 공간에서 훈련 플러스 코치를 받게 된다라는 뜻인데 자, 1대1 교육은 협력자들 혹은 종업원들과 감독자 사이의 OJT에 의해 실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 OJT는 현재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보완해주고 라는 뜻이에요. 그죠? 다시 이거에 대한 특징이 뭐랍니까? 현재의 직무 수행에 대한 현재의 직무 수행 요구 능력을 보완해 주더라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러한 특성이 있는 반면에 그죠? OJT 이런 특성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특성이 있는 반면에 뭐가요? 자, OJT가요. 자, 그러면 단점이 무엇이냐? 자, 아무래도 이것은 비형식적인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면 인사부서에 들어가면 또는 어떠한 부서에 들어가더라도 매뉴얼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후임자라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객관화, 표준화 시키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매뉴얼이라는 것은 일종의 형식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교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봅시다. 이런 매뉴얼이 없어요. 그럼 사람마다도 또는 선임자마다도 또는 사수마다 다 다르게 교육을 할 수 있겠죠? 교육 내용도 다 틀려요. 다르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OJT의 특성은 바로 뭐냐면 비형식적인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것도 형식적인 교육으로 많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최근에는 형식적 교육으로 수렴되어 들어오고 있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자, 비형식적인 교육이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OJ 프로그램의 단점이 뭐냐? 그죠? 자, 실패율이 증가해요. 다시 말하자면 비효율적이라는 말이죠.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잘 전수해야 될지 사람마다, 선임자마다 다름이란 뜻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니까 당연히 전수의 비효율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또 뭐 어떻게 되냐면 낮은 생산율로 다시 나타나게 되고 훈련 효과가 감소하게 되더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뭡니까? 조금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더라?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왜 비형식적인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 형식적인 교육으로 다시 말하면 조금 달리 말해 볼게요. 구조화된 교육 혹은 훈련 매뉴얼을 만들어 내는 것이겠죠. 그죠? 좋습니다. 자, 이러한 그러면 형식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높은 실패율을 감소시키면서 높은 생산율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실패율을 감소시키면서도 높은 생산율을 가져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훈련과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맨 처음에 신입사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요구 분석을 해야 되고 강사를 섭외해서 적절한 교본과 함께 어떻게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지 교육 방법을 그 강사들한테 시켜주고 훈련을 진행해 준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자, 다시요. 그렇다면 이러한 OJT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직장 내 훈련, 직무 현장 훈련. 자, 이 직무 현장 훈련에는 대략 여기 교재에서는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죠. 자, 우리가 OJT에서는 이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직무 훈련, 직무 순환, 코칭과 멘토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무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떠한 부서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러한 훈련 내용이라는 것 알 수 있어요. 그럼 직무 순환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부서에 들어가면요 인턴십을 하게 됩니다. 인턴십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어떤 한 3개월 내지 한 6개월 정도는 다른 부서를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15라고 얘기하면 돼. 15. 그죠? 자, 이때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기업에 대한 분위기와 어떤 기업의 목표, 목적 또는 부서의 특징 등을 파악하게 되는 거지요. 자, 다시 말하자면 부서를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게 직무 순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신규자일 때 조금 많이 하고, 우리가 어느 한 뭐 과장이나 뭐 대리 이상급에서는 직무 순환 같은 거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칭과 멘토링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대학교 프로그램으로서 코칭하고 멘토링을 하고 있을 텐데요. 뭐 그런 거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자, 직무 현장 훈련의 개요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더라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OJT 제한 사항이 뭐냐? 한번 알고 갑시다. 과연 이 OJT는 좋기만 하냐? 아까 뭐 구조화됐을 때는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약간의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무슨 말이었냐면, 그죠? 자, 여기 보면 요렇게 부서에 따라서 훈련이 오히려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만약에 예를 들면 굉장히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데 초년생이 와가지고 그 화학물질을 다루다가 뭐 연구실에 폭파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조금 제한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거 측면에서 봅시다. 자, 훈련 자세의 물리적 제약, 소음 등의 학습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요. 생산 장비 사용 고비용 및 생산 계획 차질이 우려된다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생산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훈련한다고 이 컨베이어 벨트 예를 들자면 그러한 생산을 중단했다고 합시다. 그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를 막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신입생들이 왔으니까 자, 작업 중단하시고 자, 옆에서 교육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또 자, 은행에서 있다 보세요. 은행에서 신규자가 와가지고 고객이 바로 앞에 있는데 자, 이건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이 고객이 이렇게 있을 땐 이렇게 해야지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지는 거죠. 결국에 고객의 불편 또는 서비스의 질을 감소될 수 있는 것이죠. 또 OJT를 위한 중장비나 화학물질 등은 근처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더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제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적절하게 이 직무훈련과 직무순환과 코칭과 멘토링을 통해서 OJT를 운영해 나가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 268페이지의 직무훈련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직무훈련이란 건 뭘까요? 그죠? 자, 직무훈련이란 그죠? 자, 우선 정의부터 보세요. 이거 JIT라고 하는데요. 그죠? JIT랍니다. 그죠? Job Instruction Training입니다. Job Instruction Training인데요. 자, 직무훈련은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트레이너들이 종업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 OJT의 한 형태이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여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죠? 자, JIT 프로그램의 내용은 단순성으로 설명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잠깐만요. 동안에 훈련시키는 과정의 연속이더라라는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일하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그죠? 다시요. 자, 이거 뭐라고요?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하면서 교육받는 것 이란 뜻이거든요. 아,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면 치과 기공소가 있다 해봅시다. 그래서 처음 일하게 된 졸업생이라는 뜻이 되겠죠. 치기공과. 그죠? 또는 여기 봅시다. 병원에서 처음 일하게 된 간호사. 신규 간호사. 그죠? 아, 이거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면요. 병원에서 처음 일하게 된 신규 간호사 분명히 배웠습니까? 주사 놓는 법도 배우고 차트 쓰는 법도 배우고 다 배웠단 말이죠. 근데 병원에 들어가면 차트 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병원의 양식에 맞게 쓰는 법이 다른 거죠. 그죠? 실제로 보고 라인도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데는 협조를 구해야 되고 안 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 치과 기공소에서 처음 일하게 된 치공과 졸업생 이 만드는 법은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 들어가면 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자 자 여기는 공통점을 봅시다. 우리가 대학에서 배운다는 것은 그죠?
대학에서 배운다는 거 이 부분들은 굉장히 표준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표준. 굉장히 스탠다드한 것만을 배우는 거죠. 표준을 배우는 거예요. 표준. 표준요. 우리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게 굉장히 표준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치공소라든지 병원 이런 데서는요. 뭡니까? 이게 완전히 현장이에요. 이거 완전히 실무 중심의 그죠? 실무 중심이라 할 수 있죠. 그럼 이 표준을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표준되어 있는 지식을 요렇게 현장으로 뭡니까? 전수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가 됩니까? 직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그렇죠. 교수님이 아주 따뜻하게 그죠? 물론 뭐 따뜻하게 맞아 주실 겁니다. 그죠? 교수님들이요. 근데 여기서는요. 선임자죠. 약간 조금 차가울 수 있습니다. 차가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는 지식을 현장에 맞게끔 전수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훈련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직무 훈련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맞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걸 위한 자, 직무 훈련이라는 건 그러니까 모든 기업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맞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직무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4단계로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자, 268페이지에 나오죠. 그죠? 표 9-2번. 직무 훈련 단계. 4단계 내 처음에는 훈련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과제를 제시하고요. 세 번째는 실행하고 네 번째는 팔로우업이라서 후속 지도가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직무 훈련에도 일로 와봐. 이거 이렇게 해봐. 저거 저렇게 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대학교 갓 졸업했네. 자, 예를 들면 치과기공소 이 임상 실험에 이 본 뜬 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깎아봐. 이렇게 과제를 제시하는 거죠. 그죠? 깎아보고 나서 실제로 시행해보고 야 이건 이렇게 깎는 게 아니잖아. 저건 저렇게 깎아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은 더 그렇게 깎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후속지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규 저는 학교에 있어서요. 가끔 이제 신규 선생님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신규 선생님한테 얘기하죠. 자 선생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훈련 준비하는 거죠. 자 평가 기준안을 만드셔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한번 평가 기준하고 과제 제시된 겁니다.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만드시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 평가 기준안은 이런 법에 의해서 요렇게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뭐 수행평가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서술형은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선임자가 팔로우 후속 지도를 해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훈련 준비에서는요. 훈련 받을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준다란 말이겠죠. 방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조금 시간이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자, 훈련 받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전 지식 정도를 확인한다. 혹시 이렇게 뭐 교육과정안이라지 이런 것들 짜 보셨습니까? 대학에서 배우셨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학습 동기를 유발시킨다라는 뜻이 되겠죠. 훈련의 개인 욕과 연계, 예를 들면 승진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죠? 신규자들한테 보통 제가 이제 그 농구 연맹에도 있어 봤는데요. 농구 연맹에서 그 신규자가 옵니다. 그러면 그 신규자한테는 굳이 이건 뭐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긴 한데요. 뭐 승진과 결부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잘 배웁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배워야 된다고 사회초년생들은 그렇게 인식을 딱 하고 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제에 착수하게 되더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제 2단계인 과제가 제시되는 것이 되겠죠. 과제 전반을 알려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전반을 알려줘야 됩니다. 전반을. 그죠, 여러분들? 자, 전반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죠? 부분적으로 알려주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 시범 보이기 나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고요. 각 단계 설명하기, 그 다음에 과업 결과를 입증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그다음에요. 요걸 요렇게 하고, 예를 들면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요렇게 했더니요. 그죠?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우리가 데몬스트레이션. 다시 말하자면, 시범을 보여주죠. 그 시범에서 당연히 결과가 나오는 것을 입증해 주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배웠던 누가 되겠습니까? 자, 신규자. 그죠? 이제 막 기업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게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실행에 따른 피드백을, 자, 이건 이렇게 하고요. 저건 저렇게 하셔야 돼요. 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모범을 보인 사람이에요. 모범 보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복사를 하겠죠? 당연히 P-에 대한 것들 넣었더니 자, G-가 나왔더라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 또 누가 한 거예요? 그죠? 자, 배우는 사람이 하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 걸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주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 이 사이에 이 점점이 이렇게 피드백을 가하죠. 그죠? 다시 여러분 봅시다. 이렇게 중간에서 하는 것은 피드백이고요. 중간에서 하는 것은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죠? 다 끝나고 나는 이 결과를 보고 또 다른 걸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팔로우업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다릅니다. 그죠? 조금 다릅니다. 우리 피드백과 팔로우업은 좀 다른지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후속 지도라고 내는데요. 물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했어요. 강화는 칭찬입니다. 강화는 칭찬입니다. 후속 지도를 하게 되는데요. 훈련받은 사람 스스로 그 직무를 수행해 보도록 하고 질문하면서 격려하고 직무 수행 성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점진적 훈련을 줄인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 조금 자세하게 알고 갑시다. 자세하게 알고 가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죠? 피드백이 있다고 합시다. 자, 피드백과 표를 한번 넣어봅시다. 피드백과 팔로우업이 있는데요.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약간의 차이를 가집니다. 그죠? 자, 다시요. 보겠습니다. 팔로우업과 피드백이 있습니다. 자, 피드백이라는 것은요. 이건 좀 큰 의미로 말하자면 피드백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더 큰 개념입니다. 좀 더 큰 개념이고요. 자, 이것은 일의 중간중간에 뭡니까?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그죠? 또는 전문가가 또는 신규자한테 초급자한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일의 중간중간에 어떠한 일의 방향을 잡아주거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팔로우업은 뭘까요? 그죠? 자, 일의 종결점에서 진행되어지는 거죠.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 중간중간에서 일어나는 것은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종결점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래요. 팔로우업입니다. 팔로우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뭡니까? 어떠한 일이 진행되었을 때 그 일이 끝나고 났을 때 그러면 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일의 중간중간에 일어나고 그 일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하더라?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죠?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일 1이 끝나고 나서 일 2가 되었을 때 그 1과 2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팔로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 1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죠?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드백과 팔로우업이 뭐냐면 우리가 치과 기공소에서 예를 들어 치과 기공소에서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레이를 할 수 있다. 1레이를 조각하더라. 그럼 1레이 조각 중간에 개입하는 거 우리가 피드백인데요. 요건 요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1레이에서 어디로 가더라? 예를 들자면 틀니로 간다고 해봅시다. 틀니로 치과 기공소에서요. 틀니로 넘어갈 때 1레이가 요렇게 됐으니까 틀니는 요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되겠죠. 이게 조금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약간 다르게 용어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기공소니 병원이니 이렇게 예를 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그 분야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 네 단계를 조금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페이지 2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중간 부분에 보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과제 접근을 위한 그러니까 네 번째 문단이죠. 자, Just Do It Training JDIT 방법은 훈련의 기본 원리와 개선 요구가 확인되는 직무군을 대상으로 훈련 환경을 이동시켜 실시한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 훈련 환경을 조금 바꿔본다는 것이 되겠죠. 이거 너무 딱딱하다. 그죠? 자, 이런 과정들이 첫째는 실제 작업 과정을 관찰하고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둘째는 개선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셋째는 개선 옵션을 분석한다. 넷째는 개선 사항을 실행한다. 다섯째는 결과를 분석하고 조정한다 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죠. 자, 결국에는 여기 결국에는 다시 봅시다. 요 부분 한번 봅시다. 요 부분. 자, 수행된가를 설명하게 한다라고 돼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죠? 자, 어떤 일을 그죠? 초급 과정에서 시행하는 데 있어 뭡니까? 자, 스스로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죠.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수동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수동성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적극성. 다시 말하자면 주체성을 갖고자 하는 건데요. 이걸 개발해 주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그죠? JDIT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just do it training.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나이키 광고에서 just do it 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자, 꼭 해낼 거야. 꼭 해내고 말 거야 라는 의지의 표현이 있죠. 열정 의지의 표현. 자, 이건 달리 말하자면 어떠한 것에 대한 주관성과 적극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 주관성과 적극성을 훈련 과정에서 특히나 이 직무 훈련에서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개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건 뭐 하더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무에서 하더라? 개선 사항을 스스로 그죠? 초급자 스스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죠. 분석하고 자, 조정 결과를 얻어내는 것.
자, 이것이 바로 JDIT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직무훈련이라는 것은 정리해보죠. 간단히 말하자면 일하면서 배우는 것이더라 라는 뜻인데, 자, 이것은 4단계가 있더라.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준비하고 과제 제시하고 실행하면서 후속 조치를 나가는데, 그 사이에서 피드백과 팔로우업에 대해서 알아봤던 거고요. 자, 좀 더 주관성을 적극성을 강조해주기 위해서는 Just Do It 트레이닝, 다시 말하자면 개선 사항을 초급자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있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무순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순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직무순환이라 그러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직무순환. 이 직무순환이라는 것은요, 요즘에는 이게 좋은 의미로 쓰일까 싶을 정도로 굉장하게 조금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데요. 옛날에 우리가 IMF 때라든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명예퇴직이다라는 명목 하에서 많은 뭐 직무순환 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자, 이게 장점과 단점 뭐 이렇게 한번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우선은 봅시다. 직무순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개념부터 봅시다. 종업원들을 작업 흐름에 큰 지장 없이 업무 간의 순환이 가능하도록 함이라는 뜻이죠. 종업원들의 타 기능 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전체 생산 과정에 대한 시야를 넓혀줌으로써 지루함을 해소하고 종업원들이 지도보다는 관찰과 실제 행함으로써 얻는 더 많은 학습의 효과를 기대함이라는 뜻이죠. 물론 경영관리자와 신입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순환이라는 것은요, 순환 배치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요. 이게 왜 이러냐면, 여러분 찰리 채플린의 저기 그 모던 타임즈 아십니까? 찰리 채플린. 네, 모던 타임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사람을 일종의 부속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이 왜 이게 부속으로 취급되는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업원 입장에서는 나는 일종의 부속품이구나. 그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발생되냐면 무능력이 발생됩니다. 근데 이때 이 무능력이요, 좀 달리 말하자면 전문화된 무능력입니다. 전문화된 무능력. 즉, 전문화된 무능력 또는 훈련된 무능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훈련된 무능력. 우리 요즘에는 훈련된 무능력이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합시다. 훈련된 무능력인데요. 이게 뭐냐면 본인 부서 혹은 직무만 잘 한다라는 것이죠. 타 부서를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직무 유연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직무 유연성 저하가 되더라. 다시 말하자면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엔지니어라고 자동차 뭐 수리공이라 합시다. 수리공. 그죠? 수리공 뭐 다시 말하면 뭐 부속품 조립원. 자, 이 수리공인데요. 맨날 앞 바퀴만 뭐 장착을 한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자동차 뭐 제조공이라고 합시다. 자동차 뭐 현대자동차에 보면 저도 이렇게 뭐 들은 얘기입니다. 자, 앞바퀴는 아무래도 기어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이 달고
뒷바퀴는 비정규직이 단다라고 한때 뭐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바퀴 다는 사람은 계속 그것만 답니다. 몇 년간. 뒷바퀴 다는 사람은 뒷바퀴만 몇 년간 달아요. 그러면 앞바퀴 다는 사람 앞바퀴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상황에 아주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바퀴와 관련해서는. 근데 뒷바퀴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자동차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서로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분명히 뒷바퀴가 문제됐을 때는 앞바퀴가 잘 되더라도 구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바퀴나 뒷바퀴 다는 사람은 서로 각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훈련된 무능력, 이거는 일종의 관료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자, 관료제의 부정적인 기능이기도 합니다. 내 부서만 알고 타 부서는 몰라도 된다라는 그죠? 일종의 뭐 할거주의도 여기 들어갑니다. 할거주의. 이게 뭐냐면 부서 이기주의입니다. 자, 이러한 관료제의 부정적 기능에 할거주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훈련된 무능력인데 이런 훈련된 무능력을 타파하고자 직무순환 배치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일종의 부속으로 취급하는 사람의 부속으로 취급하는 양상에서부터 해서 관료제가 나왔는데 이 훈련된 무능력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직무순환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여러분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문제에 대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그죠? 좁은 시야와 관리 능력 부족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직무순환인데 직무순환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순환 전에 여기 봅시다, 여러분들. 순환 전에 어디 있습니까? 작업자 A가 이것만 있죠. 그러니까 앞바퀴만 되는 사람이고 이건 뒷바퀴만 다는 사람이고 이것은 브레이크만 단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앞바퀴 다는 사람을 어떤 거예요? 뒷바퀴 다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뒷바퀴 다는 사람이 이제 브레이크도 알아야 되지 않니? 라고 해가지고 뒤로 보내고 브레이크 너는 이제 앞바퀴도 알아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직원들을 바꿔보면 결국에는 뭐가 좋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뭐가 좋게 되냐면 여기에 대한 효율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 제품의 품질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품에 대한 품질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 사람들이 바퀴를 어떻게 달고 이 사람들이 뒷바퀴를 어떻게 달고 그럼 앞바퀴는 어떻게 다루는 게 더 낫겠다. 브레이크는 어떻게 다루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제품의 품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좋은 점만 있냐? 또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순환 배치라는 건 왜 하느냐? 그럼 우선 하기 전에 여기인데요. 이걸 좀 정리해 보자면 순환 배치는 왜 하느냐? 왜 할까? 자, 대략 한 세 가지 의미로 할 수 있는데요. 구성원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경험 욕구를 충족시켜 주더라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쵸? 뭡니까? 뭡니까? 직무 유연성 확대가 되는 증가가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제품의 품질의 향상, 조직 효율성 증가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할까 하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또 문제되죠. 어떻게
할까? 자, 어떻게 할까?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직무순환 제도의 성공을 위한 절차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절차 또는 고려사항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죠. 구성원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경험 욕구 파악이 되는 거죠. 분석, 파악 분석.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직 내 직무순환 주기의 분석, 그죠? 직무 분석을 그 순환 주기를 분석해야 되죠. 대상 업무 및 대상 인원의 계획적 분석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분석을 함으로써 이제 배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 봅시다. 내가 만약에, 그죠? 내가 만약에, 봅시다. 여기가 대전입니다. 대전. 여기가 강원도라고 합시다. 강원도를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강원도. 이 사람은 대전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강원도 사람이에요. 아, 이건 뭐 맞죠. 이건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 사람을 강원도로 배치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표면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우리는, 그죠? 요런 장점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이런 장점을 위해서 너를 우리가 여기다 배치해 주는 거야. 강원도로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죠.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종국에는 뭐 퇴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그죠? 자,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면, 그죠? 부정적 사용을 하게 되면 뭐가 되더라? 퇴직의 도구가 되더라 라는 뜻이 되겠죠. 퇴직 혹은 해임의 도구가 되더라. 해임의 도구가 되더라 라는 뜻이 되겠죠. 명예퇴직시키고 이럴 때는 부정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뭡니까? 집과 생활 터전은 모두 대전인데 발령은 제주도? 이렇게 놔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가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또 어쩔 수 없는 경영상의 이유로도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경영상의 이유로도 사용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GM 대우 자동차 있죠? GM 대우. 그죠? GM 대우가 저기 군산에 있었습니다. 군산 공장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군산 공장에 폐쇄됨으로써 그죠? 노동자들을 자, 부산 공장으로 이주시키더라 라는 뜻이 부산 공장을 발령 내버리더라 라는 뜻입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거 같은 경우는 직무 순환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 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의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은 교육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교육의 의미는 아니지만 자, 직무순환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한번 교재로 한번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직무순환이라는 것은 여러 과업을 서로 바꾸어 수행할 수 있으며 작업자들을 작업 흐름에 큰 지장이 없이 업무 간의 순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림 9-2의 이는 직무순환의 기본 절차를 제시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직무순환을 할 때
작업자가 행하는 실제 직무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경영자는 종업원들을 여러 직무로 이동시키고 다른 기능을 개발할 기회와 전체 생산 과정에 대한 시야를 넓혀줌으로써 지루함과 틀에 박힌 일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뭐 신규자 할 때 15과정일 때 여러분들 많은 직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저기 대전 대화동에 가면 한온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한온 시스템. 한온 시스템에 가보면 거기는 이제 에어컨도 만들고 자동차에 에어컨도 만들고 저기 그 뭐 히터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직무 순환 배치를 한다 하더라고요. 에어컨과 이 공조라고 하죠. 공조. 그죠? 자, 그래서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 에어컨 말고 히터 이런 것들을 조금 부서로 돌아다니면서 파악할 수 있게끔 한 그러한 사례도 있다는 거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OJT, 자, 직무 현장 훈련에서 하는 거, 첫 번째 우리가 직무 훈련이랬고, 두 번째가 직무 순환이었죠. 세 번째가 이제 코칭과 멘토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멘토링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 271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대학에서 그 멘토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멘토링이 있지요. 이 멘토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코칭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코칭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테니스 코치 또는 뭐 축구할 때 나오죠. 감독, 디렉터 말고 이제 코치가 있다라고요. 이때 이 코치는 옆에서 1대1로 잘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선은 이 교재 271페이지 내용을 좀 본 다음에 코치와 멘토, 그 어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고 이 어원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교육 훈련을 어떻게 진행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OJT 대표적인 형태로서 1대1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1대 다가 아니라 1대1의 교육인데요. 코칭이라 함은 감독자가 종업원에게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행동을 취하게 하고 직무 수행상의 문제를 바르게 수정해 준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입니까? 수정이더라는 거죠. 수정. 그죠? 행동을 취하게 하고 수정을 하게 해준다. 자, 멘토링은 뭐냐? 멘토와 멘티의 짝을 이뤄 멘티는 멘토로부터 직무 수행법을 배우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며 책임감을 높인다라는 뜻이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며라는 뜻이죠. 아이고. 그죠? 자,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역시 1대1의 교육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코치부터 보죠. 코치. 코치라는 말의 어원은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먼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아니야, 네덜란드가 아니라 헝가리죠, 헝가리. 죄송합니다. 자, 잠깐만요. 자, 코칭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코치는 헝가리의 도시 코치에서 개발된 말이 말이 이끄는 마차에서 유래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마차가 뭐냐면 이게 코치입니다. 이게 코치. 그죠? 헝가리 도시, 그죠? 헝가리 도시는 그럼 어떠한 도시냐? 요렇게 썼어요. 요렇게 발음이 코치 이렇게 되는데요. 그죠? 콕스인데 이게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영어식 표현이 요렇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코치 해주는 일반적으로 노멀한 상태를 우리 얘기한 거 아니라 자, 멘토링과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그죠? 관계라는 것이죠. 그죠? 자, 1980년대에 아마 이게 미국의 기업들이 코칭을 도입하면서 비즈니스 어떤 형태로 도입되게 됐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개인의 변화와 발전을 지원하게 만드는 거죠. 지원하는 어떤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코칭은 우리가 멘토링과 비견되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멘토링에서의 멘토의 어원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멘토링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들어본 만큼 그 의미를 많이 알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자, 우선 이때의 멘토라는 것은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거라는데요. 멘토는 그러면 뭐냐라는 거죠. 우선 우리가 여기서 그죠? 멘토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사전에 나오기를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언해 주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력자죠, 조력자. 조력자, 조언자. 조력자, 조언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멘토는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배나 유경험자도 역시 멘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죠? 자, 그래 특정 분야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선배한테 많이 들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어원을 알아보면, 그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오디세우스가 이카타국의 왕 다시요. 자, 이카타쿠의 왕이 오디세우스에게 많은 그 모험을 시키게 되는데요. 뭐 그렇게 해야지만 뭐 생명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을 뭐 조금 뭐 해치지 않는다 하면서 뭐 새로운 세계를 보여달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카타쿠의 왕이 오디세우스에게 모험을 강요하게 되는데요. 그죠? 자 이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이 발생이 됩니다. 그죠? 트로이 전쟁. 이카타쿠의 왕 아들인 텔레마코스, 굉장히 어렵네요. 텔레마코스의 교육을 맡기면서 그 친구의 멘토에게 찾아가서, 그죠?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돌아오기까지 10년간, 그죠? 멘토르는 텔레마코스의 친구이자 스승으로 지내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자, 이게 조금 이제 제가 말이 좀 꼬이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디세우스 왕이 트로이 전쟁으로 떠나면서 그죠? 박식한 친구 멘토에게 외아들을 맡기게 되는 데서 유리한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죠? 자, 그러니까 이때의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그죠? 텔레코마스죠. 텔레코마스가 그죠?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외아들이 바로 텔레코마스죠. 텔레코마스입니다. 그래서 멘토가 텔레코마스와 10년간 지내면서 이 멘토르라고 합니다. 멘토르가 이 텔레코마스에게 많은 지식들을 전수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멘토링이다라는 어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교재에 들어와서 자, 멘토링은 뭐냐? 272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멘토링은 감독자나 경험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자의 조직적이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 학습 방법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멘토링은 단순한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환경에 적응한 법을 습득하게 하여
코칭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습자의 역량과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 봅시다. 이게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멘토링은 그죠? 둘 다 맞는데요. 멘토링이 그죠? 코칭보다는 멘토링이 좀 더 어떤 의미를 가냐면 장기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는 법까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코칭은 약간 기술적인 것들을 그죠? 자, 이렇게 말해봅시다. 코칭은 우리 차이점을 굳이 말해라 라고 하면 차이점을 말해보자 라고 하면 코칭은 약간 기술적인 거를 얘기해 준다라면 멘토링은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장기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법. 왜 그러겠습니까? 아까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나가면서 오디세우스가 저기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서 아들에게 테슬레우스에게 멘토르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죠? 좀 잘 좀 해달라고. 이때 잘 해달라는 게 뭡니까? 지식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부탁하고 나가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멘토링 내에 여러분들 봅시다. 멘토링 내에 이 코칭의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멘토링과 코칭은 그러더라도 1대1의 과정으로서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물론 이 멘토링에 좀 더 심리적인 면까지도 포괄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좀 더 인식하면 될 것 같네요. 여기다 하나 써볼까요? 심리적인 측면도 내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OJT의 개념을 분석해봤고 직무훈련과 직무순환과 코칭과 멘토링에 대한 차이점과 그 어원들에 대해서 한번 밝혀봤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집합교육훈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여야 할 부분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때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외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인적 자원 개발 전문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밑바탕의 지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신규자한테는 OJT 활동으로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낫겠구나. 또는 직무순환을 이렇게 분석해서 다른 데로 한번 배치해 볼까?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의 장점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자, 개인 개발 활동의 첫 번째 장인 OJT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죠? 한번 배워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OFJT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OFJT도 결국에는 개인 개발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이제 직장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쉽게 말하자면 직장 밖에 교육을 외줘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뭐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튼 상황이 약간 호전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